안녕하세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센터에서 사용기간 매뉴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라이브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신 기관에서는 이제 사용 기간 매뉴얼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당시 교육에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녹화본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등포구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한 사업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들도 있어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기관들도 계시고 또 사용자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등포구가 지원하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급받게 되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용자분들께서 그 카드에는 영등포구 평생교육 바우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구에서 이번 4분기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 12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우처가 지급이 되고 총 2,500분이 바우처를 받게 되십니다. 9월 9일 날 선정을 하고 있고 이후에 바우처 발급이 되는 것은 9월 9일 이후가 되기 때문에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 추석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지금 92개 기관이 등록을 해주셨고요. 이 기관에서 이제 우리 평생교육 이용권을 가지신 주민께서 결제를 해주시게 됩니다. 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영등포 구민이 가능하신데요. 2002년 8월 31일 이후 출생자가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자는 사실 우리가 2,500분 추첨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지원 대상자는 추첨하지 않고 먼저 선발이 되십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그 대상이시고요. 단 그 외의 분들 중에서 국가장학금이나 국가평생교육 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자분들은 중복 수혜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후에 환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상에서 결제를 할 때에 우리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지 다른 바우처는 저희와 무관하고 또 우리 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바우처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청 자체가 저희 지금 현재 그 추첨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잘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기관에서 문의를 주셔서 8월부터 벌써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서 명단을 정리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 바우처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혼돈 없이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대상이시다. 앞으로 저희에게 이용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그 대상이라는 점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수를 한다라는 그 말에 이게 기관 환수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기관은 전혀 상관없이 이미 결제가 완료가 된 것이고 환수는 대상자한테 환수를 하는 거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입니다. 2,500분 지원 규모이고 총 20만 원씩 4분기에 지금 나가는 바우처 카드입니다. 5억 원 규모로 영등포 지역에 이게 평생교육의 또 진흥과 또 우리 사용기관들이 또 수혜가 되시고 또 이용자분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 평생교육 기관들 중에서 저희에게 사용기관 등록한 기관으로 이 바우처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기관이 92개 기관들이 해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후에 주변 기관에서 우리도 신청하고 싶다 말씀 나올 수 있거든요. 추가 교육기관 신청 가능하신데요. 추가 기간은 월 말에 항상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2개 기관의 경우는 우리가 영등포구 홈페이지 내에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기관이라는 탭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3번의 덱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기관 노출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2,500분이 선발이 되시면 추첨이 끝나면 그 분들께 또 문자로 바로 이 기관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할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또 이미지로 만들어져서 가급적이면 많은 클릭을 하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대표 과정을 좀 안내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대표 과정 하나를 좀 주셔야 기관명, 대표 과정, 그리고 위치,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보여지게 될 거거든요. 이후에 바우처를 받게 된 다음에는 아마 교육기관으로 또 문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작하는지, 금액은 어떤지,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 문의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시점 또한 9월 9일 추첨이 끝난 이후 바우처 카드를 받게 되는 이 수령 기간까지 했을 때는 추석 전후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교육 과정 그 일정들, 운영 일정에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기관의 역할입니다.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 기관을 우리는 영등포 바우처 사용 기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 학원이시죠. 네, 학원인데 사용 기관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서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제가 뒷부분에 어떤 양식과 함께 설명을 드리는데 총 5억의 이 규모와 이 지자체 안에서 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하는 이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수강생들이 어떤 과정을 선호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어떤 과정을 가장 많이 수강하고 또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가 나중에 통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리는 과정들 그 양식 이 부분 좀 잘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제공 정보는 기관 기본 운영 정보, 교육 프로그램 종류와 내용, 수강료,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대해서 제공 정보를 모두 주셨는데요.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또 추가되는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리를 드리면 이미 지금 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 사용기간, 92개의 사용기관에서는 영등포구에서 사용기관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이 이미 등록되셨기 때문에 과정이나 뭐 운영 시간이나 내용 같은 것들은 따로 추가로 수정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단 아까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 이제 그 교육이 되는데요. 수강자 명단이나 수강생 정보, 수강생 현황에 대한 그 현황 리스트를 저희에게 한 달 그리고 10월 15일까지 어떻게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수정 내용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에게 신청된 내용과 그 과정이 좀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기관 등록을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운영 과정이나 이런 거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은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의 학습 지원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습 지원 부분인데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가 수강 신청 시 본인 신분 확인을 해 주시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에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이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사용할 수도 없고요. 친구에게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화는 더더욱이나 안 되고요. 그래서 본인 신분 확인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수강 신청할 때 온라인에서는 이런 카드 결제 부분에서 본인 인증이 될 테고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의 수강 신청 내역을 등록하시는데 온라인은 이미 등록이 다 되시겠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사실 관리가 조금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2,500분에게 20만 원, 그러니까 5억 규모로 영등포구에 지금 이게 평생교육 바우처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보다 인기 있고 보다 좋으려면 이 금액을 다 소진도 해야 되지만
또 어느 교육과정에 많이 또 신청하셨고 또 이용자가 원하는지에 대한 또 통계치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습기관에서 조금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에 따른 이용자의 출결 사항입니다. 원격 같은 경우에는 LMS에 잡힐 수 있긴 한데요. 오프라인상에서는 조금 하긴 힘드시겠지만 자체 출석부 양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출석부 이용을 하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 80% 정도 다 이수를 했다 할 경우에 교육수료 확인서를 제출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이 바우처 사용 기간 그 교육과정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수료 완료 이후 한 달 이내에 제출을 하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 지금 보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이 예산이 사실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평생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고 우리 사용기관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또 매출에도 기여가 되고 또 홍보나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안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렇게 잘 활용을 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예산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보고나 이런 출결 보고나 저희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 행정 서류들이 원활치 않는 경우는 모니터링 대상 기관으로 좀 보여질 수 있어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안내도 드릴 겸 모니터링을 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팔로우업이 안 되거나 뭔가 부정확하게 온다 할 경우에는 이 바우처 사용이 기관에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가라는 부분에서 검토가 들어가고 4년도 사업에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허위나 오류 없이 좀 협조가 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충분히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부분인데요. 당연히 지금 이 학습자의 주민번호나 개인 번호나 주소지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원격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긴 한데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는 절대 제공하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영등포 평생교육 이용자 바우처 카드와 신분증은 꼭 본인 확인을 하고 결제하실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 등록 부분인데 이미 등록을 다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요. 혹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이제 행정 팔로업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은 우리 사용기관에서는 모두 잘 쓰셨고 이런 사업자 등록증 같은 행정 서류는 기초적인 자료는 이미 다 잘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입과되셔서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신청하는 당시에 이미 다 전달드렸고 이미 기관에서 주신 내용이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드 발급 및 사용 부분입니다. 현재 카드 발급은 2,500분이 9월 9일날 선정이 되셔서 발표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카드 발급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을 건데요. 카드 발급은 지역 상품권 체크 앱의 회원가입 후 앱에서 온라인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한마디로 기관에서는 이 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기관에서 어떤 수료생이 혹은 예비 수강자가 나는 이 카드 어떻게 발급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땐 저희 지원센터로 연결을 주십시오. 저희 지원센터 연결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고 더 빠르게는 저희가 그 연락처를 다
선정자께 다 드리거든요. 매뉴얼을 다 드리는데 결국 카드사와 저희가 응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부담 가지시진 않는데 꼭 여쭤보시면 이렇게 토스를 주시면 되십니다. 온라인 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지금 어떤 단계로 숙지하는지 기관에서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이 페이지를 넣었고요.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이용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 과정에서도 본인은 다른 구의 어떤 과정을 듣고 싶다 했는데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용 기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미 고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카드는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원칙으로 하고 재료비나 교재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 소멸된다는 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도 꼭 15만 원 정도인데 5만 원이 남는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혹 5만 원 과정이 더 있으시면 그 안내를 해주셔도 괜찮으시고 또 31일까지 결제이기 때문에 수료는 내년도 3월까지셔서 조금 더 추가 금액을 내고 먼저 또 결제를 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업셀링을 해주셔서 모두 이렇게 귀한 우리의 예산이 다 소진돼서 인기 있는 그런 정책으로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강좌 미수료 시 내년도 사업 신청 불가 등 이용자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너무 최이즈하시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또 수료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교육법이나 평생교육기관에서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 수료 이용자 통계 참여와 같은 사전 교육 의무. 지금과 같은 교육이 저희가 10월 초에 한 번 더 있는데요. 왜 10월 초로 잡았냐면 지금처럼 매뉴얼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9일 이후에는 선정자가 카드 발급을 하고 결제는 아마도 추석 전후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최초 수강 완료자는 10월 말일이 가장 빠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때 오늘 설명드리는 행정 서류들에 대한 레퍼런스나 또 다른 궁금함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10월 초에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예비자는 지금 11월 1일부터 또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해서 또 추가로 뭐 받는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은행, 우리 카드를 통해서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계셔요. 2만 원 한도 카드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결제하시면 되시고 온라인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조금 더 클 경우에는 추가분을 충전해서 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상에서는 카드를 2개 결제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해당 금액 플러스 본인이 충전을 더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정 금액이 25만 원이세요. 그런데 우리 카드에는 2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5만 원을 더 충전해서 결제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고 원격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한 번에 다 2개를 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서 카드를 2번 결제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충전된 상태에서 결제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용자들께서 문의를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과정 등록하고 싶은데 30만 원이시네요. 저는 20만 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는 앱에 10만 원 더 충전해서 결제하시면 되십니다. 하시거나 오프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하신 경우에는 현장에 오셔서 20만 원 결제하시고 10만 원 추가로 결제하셔도 되시고 오시기 번거로우실 경우에는 앱에서 추가분 충전하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된 부담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비 부담이나 이 카드에서 뭐 금액이나 이런 거 확인이 좀 필요할 텐데 그때는 한국조폐공사나 우리카드 콜센터에 문의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용자한테 저희가 별도로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9월 9일 날 발표자들께 저희가 안내가 따로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수령 후에
바우처 사용 가능하십니다. 최근에 문의가 있으셨어요. 9월 초에 우리는 과정이 오픈하는데 어떻게 하냐. 또 이용자분들께서도 문의를 주셨어요. 내가 어떤 학원에 이 과정을 수강하고 싶은데 9월 1일자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선정이 아직 안 되셨고 선정이 되신 이후에 카드를 수령한 후에 결제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시간은 빠르게는 추석 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추석 이후에 결제가 이제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우처 지원 한도 내에서 2개 이상 강좌 동시 수강도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10만 원, 10만 원 과정이 있으세요. 2개 다 결제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그런 한계가 없고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평생교육 바우처가 2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포인트 구매 불가하시고 해외 사용 금지, 할부 거래 불가합니다. 이건 이용자 입장에서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 워딩이고요. 카드 환불 부분입니다. 카드 환불을 할 경우에는 카드 결제한 기관에서 이제 신청해서 환불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과후 청구 금액 처리 방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통 우리가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거랑 동일하게 이제 결제 해지해서 이제 해지를 하시면 되시고 여기에 혹 오류가 생기는 거는 아까 있는 그 카드사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가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면 되시고 매뉴얼에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FAQ를 보시면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사용 부분입니다. 평생 이 교육 이용권, 이 바우처는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인지해야 돼서 저희가 넣었고요. 우리 기관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신분증 확인이나 그 원격에서 이제 했을 때 보여질 거고 또 수료율 이런 걸 통해서 또 보여질 테고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용자들의 만족조사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드는 부분에서는 자기 확인이 조금 필요한데 현장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사용 행위입니다. 당연히 판매 안 되고 명의 도용 안 되고 담합에 의한 현금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 사용, 친집, 가족분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하시는 분들 당연히 안 되시고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기관에서 이 행정 서류를 주셨는데 조금 이게 안내가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경우 저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기관에서 지금 홍보하셔도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고 많이 홍보하시면 되시는데 과대나 과장 홍보를 하는 경우 좀 부정확한 정보를 하신 경우 저희가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서 한번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FAQ입니다. 기관에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좀 요약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 기관은 국가평생교육 바우처 등록기관입니다. 사용기간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이용자 입장에서 중복이 안 된다 뿐이지 우리 기관에서는 모두 등록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등록된 기관에만 결제를 하실 수 있고 현재 92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혹 주변에 기관들이 나도 그러면 신청을 해볼까 하는 기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추가 신청 가능하신데 매월 말에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간 노출에 좀 불리함은 있는데 어찌됐든 추가할 때에도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셔서 기간란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지금 되고 있고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등포 구청의 평생교육 부분에 저희 기관이 사용 기관 현황에 엑셀 파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 현재 그렇게 보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2,500분이 선발이 되면 그분들이 한 번에 우리 92개 기관의 과정과 위치와 연락처를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페이지 작업을 지금 포스팅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제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니까 기관에서도 우리가 영등포구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기간이라는 것을 좀 온라인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홍보해 주셔도 괜찮으시고 또 뭐 전단이나 혹은 프린트물로 하실 수 있으면 홍보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관 추가 신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참 많이 문의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국민만 가능하고 영등포 구민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가 바우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소지를 하시는 분은 이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구민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과정. 아까 설명드렸는데 자비로 2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아까 충전을 통해서 한다라는 말씀 다시 확인을 드리고요. 언제까지 쓸 수 있냐면 9월 중순 바우처를 수령하는 순간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신데 교육 과정이 3월 이내에 끝나는 교육 과정 내에서만 가능하십니다. 교육 과정이 4월에 수료가 되면은 사실상 이 과정에 결제를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지금 이제 평생교육 운영 지금 기간 이렇게 수립하실 때에 잘 적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용기간 신청사 계획서는 뭐 잘 주셨고요. 계획서 작성이 어려우셔서 저희가 샘플도 드렸습니다. 기관명, 주소지,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신 경우. 아까 신청 과정이나 신청 기간이나 이런 교육과정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안 주셔도 되세요. 그런데 기관명, 주소지, 사업자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셔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취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번호와 기관명이 맞지 않아서 좀 조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변경 사항이 있으실 때 그게 기관명, 주소지, 사업자 번호, 혹 이런 경우 있었어요. 실무자 번호가 바뀌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업데이트 할게요.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자, 과정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안내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관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관에서 등록하신 바우처 이용자 명단, 바우처 이용자 출석부, 바우처 이용자 교육 수료 확인서를 제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양식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러 오신 분들이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결제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카드에 이렇게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전용 카드라고 있으니까 카드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고 온라인 결제는 전용 가맹점 번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제 금액의 부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전체 취소, 부분 취소 모두 가능하고 그냥 체크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기능과 같기 때문에 BC카드 콜센터를 통해서 부분 취소 요청을 하시거나 전액 취소 후에 재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개인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부담금이 우선적으로 복원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 개인 부담금이 먼저 복원이 되셨고 우리 바우처 지원금은 차후에 복원이 되십니다. 전체 금액이 순차적으로 복원이 되십니다라고 안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우처 신청을 하고 싶은 구민이 직접 사용기간, 우리 학원에 방문했습니다. 또는 사용기간에 방문한 분이 영등포 구민입니다.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 지금 내일까지 계속 신청 기간이고 혹 추가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어르신분들이나 이렇게 온라인에 조금 취약하신 분들은 신청하는 게 쉽지 않다고 기관에서 참
고생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에게 전화 오면 주민센터로 안내 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신청을 다 하신 다음에 사용기관에 이제 결제를 할 경우에 우리가 신청을 대신 해줄 수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신 해줄 수는 없죠.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사이트를 보시고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시면 됩니다. 지금 두 가지 건입니다. 내가 이 바우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거 도와줄 수 있냐? 대리로 신청을 해 주실 수는 없으나 하시는 부분을 제가 시뮬레이션 드릴 텐데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주민센터 가시라고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로 과정 등록을 하고 싶다, 과정 신청을 하고 싶다.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결제를 하시도록 그거는 당연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기간 신청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기간 신청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앞으로 노출이 안 되시도록 취소 절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 가맹 번호 및 가맹 관련 사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BC카드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피지사 변경 및 가맹점 번호 변경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등포 이 카드는 BC카드의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으로 등록된 가맹점이 하나에 결제 가능하므로 사용기간의 가맹점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 번호를 BC카드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가맹점 번호를 변경 완료 후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의 기관정보 수정 요청 메뉴를 이용해서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관에서 가맹점 번호가 있으실 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시고요. 기관 리스트를 받아보았는데 이용자들에게 기관 리스트를 함께 보내주시나요? 홍보가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플릿이 제작이 되었고요. 이 리플릿이 2,500분 사용자분들께 일일이 가가하고 다 배송이 될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50% 이상은 모바일로도 충분히 보실 거라고 예상이 돼서 모바일에서도 한 번에 기관들이 다 보여질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링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을 눌렀을 때 어떤 과정이 있는지까지는 못하는 게 92개 기간에 한 1,000개가 넘는 과정이 지금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대표 과정을 놓아서 위치와 또 기간 전화번호를 노출할 예정이고 개개인 문자로 모두 다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또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이미지로 그대로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 개의 기관을 운영 중인데 한 개의 기관밖에 신청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 강좌를 구매하여 본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등록하여도 될까요? 아주 좀 애매한 경우이신데요. 기본 원칙적으로 우리 영등포구 관내의 등록 평생교육기관이어야 되시고 우리 지원센터의 사용기관으로 등록이 되셔야 하며 평생교육학원 신청하셨을 때 기관 그 과정 신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관뿐만 아니라 이미 그 평생교육 기관이나 시설로 되신 상태에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추가 도입이 필요한 것, 다 신고된 사항이면 모두 교육과정으로 수강이나 이런 안내를 하셔도 되십니다. 시행하는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되십니다. 단,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추가된 과정이나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등록 절차 없이 바우처 결제 이용자 리스트, 수료자 관리 명단 주실 때 해당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서 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대상자 명단 중에 이런 개인행정 정보를 다 받아야 될까요?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정보 취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거주동을 제외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이름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넣어주셔야지 동명이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조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작성해서 주시면 제일 좋으시고 이게 이제 행정번호가 많다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 핸드폰 번호는 꼭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회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우리 사용기관에서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2,500분이 이제 추석 전후로 카드를 모두 가지게 되세요. 그래서 기관에 나는 요리 학원이 가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요리 학원을 막 신청을 하실 텐데 지금도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직 신청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전화가 오셔서 나는 요리 학원을 가고 싶은데 어디를 하면 되냐? 그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은 선생님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대림동이다. 대림동에는 여기 기관이 있으시고 여기에 세부 과정은 기관에 문의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지금 바우처 선정이 안 되셔서 선정되시고 카드 받으시면 이제 가까운 데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뭐 원격도 많이 문의가 있는 상황이신데 현재는 추첨이 되신 이후에 개별적으로 문자를 받으실 테고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과정을 보실 수 있을 테니 주요 과정은 그 가까운 곳이거나 정말 배우고 싶은 곳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라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말일자 되면은 이제 결제가 슬슬 일어나고 그때 이후에 수료가 되면 여기 참고 1과 참고 2는 기관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프로그램명, 그리고 사용 기간 꼭 이 양식 아니어도 됩니다. 자체 양식 사용 가능하시고요. 해당 월에 3분이 수료를 했다. 출석을 했다. 또 뭐 10분이 하셨다. 그러시면은 매월 이거를 자체 양식에다가 작성해서 기관 대표자 서명해서 주시면 되시고 수료를 다 하셨다. 그러면 똑같이 성명, 연락처, 프로그램, 수강 기간. 아까 말씀드린 게 기관과 프로그램이 추가되거나 변경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수강 기간 작성해 주시고 수료 여부, OX, 수료 혹은 미수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출석률 좀 작성하기가 힘드시다 하실 수 있는데 출석 후 관리가 그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이게 되시고 80% 했을 때 수료를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요거는 1번과 2번은 자체 양식 사용 가능하시고 자체 양식이 없으실 경우에는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에 다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용자 관리 명단입니다. 자체 양식 불가하십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당 월에 수료가 끝나는 시점에 한 달 이내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1, 2번이 잘 되어 있으면 3번은 좀 빠르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용자 관리 명단은 12월 15일까지 최종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겁니다. 2,500분이 어느 기관에 어떤 과정을 가장 많이 수강을 하셨고 우리 구민은 어느 과정에 관심도가 높은지 등등의 이 통계를 내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카드 결제액, 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간, 수료 확인 여부, 카드 결제액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붙이시면 되시는데 이 카드 결제액을 하시면 우리 사용 기관에서도 또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바우처 4분기 이거 통해서 우리가 매출이 이 정도 났네 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셔서 12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 1번, 2번은 자체 양식으로 전달 가능하시고 이게 언제 지금 입과하셨냐, 수료하셨냐에 따라서 기관별로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3번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동일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팔로우되는 서류가 있는데 좀 미비하다, 이게 좀 잘 이해가 필요로 하겠다 하실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니터링이 일부 기간 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저희 지금 매뉴얼 설명이나 그리고 FAQ를 마쳤는데 네, 혹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네,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공유해 주시는 사용자 매뉴얼은 전체 담당자분 이메일로 모두 전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가 올릴 예정이니까 한 번 더 또 다른 분과 함께 보셔야 된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문의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수료 기간이 기간과 바우처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서 기간 수료 기준이 진도율 80의 과제율 제출로 수료를 평가하는 반면에 바우처는 진도율만 80% 보는 경우. 맞습니다. 저희는
기관 수료 기준으로 하셔도 되시고 저희 기준은 진도율 80%입니다. 진도율 80%이기 때문에 80% 넘어가면 수료이긴 한데 기관에서 과제물 제출하고 같이 이걸 보신다 하면 같이 주셔도 되십니다. 근데 기관에서 사실 좀 유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수료율 80%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녹화된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 URL 드릴 거예요. 저희가 사용 매뉴얼 드리면서 유튜브 채널 드릴 거니까 그걸로 다시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늘 중으로 아니면 내일까지 아마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 기간에 지금 이제 저희가 50분까지 할 예정이었는데요. 시간이 잘 맞춰서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없으시면 네, 앱으로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앱은 충전용인지. 일단 앱은 충전용입니다. 바우처 결제는 이제 각 해당 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가능한데요. 이 앱으로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그 카드사하고 아직 조금 완전한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이 앱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저희도 지금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앱으로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서 전체 메일 드릴 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하는 그 바우처, 교육 바우처입니다. 그런데 또 92개 기관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또 우리 국민들께서 다양하게 과정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저희도 보람이 되고 앞으로 또 지금은 이제 신청 기간이거든요. 발표할 때 굉장히 다사다난하시겠지만 또 저희도 그렇겠지만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관에서 협조 잘 부탁드리고 지금 이런 간담회가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되면 참 좋았을 텐데요. 오프라인으로 되지 못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쉽지만 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 안전이나 건강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이 우리가 잘 만든 예산으로 잘 써지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고 특히나 1인당 20만 원 12월 말까지 이 모두 잘 소진할 수 있도록 우리 그래서 잘 소진해서 우리 사용 기관에서도 매출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좀 홍보나 또 업셀링이나 이런 관리에 잘 해주셔서 서로 또 좋은 의미에서 또 좋은 결과 있길 또 바라봅니다. 또 잘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미 실무자분들하고 저희는 연락처를 개인 번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문의는 언제든지 해주시고 저희가 영등포구 미래교육과 3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으로 뭐 보실 일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너무 답답하다 하실 경우에 와주시면 되시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바쁘신데 또 교육 운영하시느라 또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신경 쓰일 게 많으신데요.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2회차 교육대회는 또 다음 행정 서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샘플 공유도 드리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